네, 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승훈입니다. 아, 이번에 할 내용은 지금 제가 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뇌는 공식이에요. 무조건 공식이 있어요. 지금 어머니들도 공식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책 육아를 하면 애들이 뭔가 괜찮아질 것 같고 나중에 책을 많이 읽을 것 같고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또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하면 애가 수학을 잘할 것 같고. 그런데 이 공식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책 육아를 많이 하면 오히려 문해력이 떨어지고, 책 육아를 많이 하면 애들이 내성적이 되고 예민해지고 또 유사자폐 생길 가능성도 많아지고, 연산을 너무 집요하게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생각하는 뇌가 떨어지고 단순해지고, 심하게는 수학, 공포증, 숫자, 울렁증이 생기게 돼요. 영어를 유아 시기에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은 무조건 모국어 중추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싫어하게 되고 국어를 싫어하게 돼요. 공식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지금 처음 키우다 보니까는 그거를 실감이 안 되는 거야. 당장 아이는 연산을 잘하고 당장 아이는 영어를 잘해. 지금 한국어를 못하고 애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당장은 연산을 잘하고 당장은 영어를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지 알고, 또 지금 당장은 아이가 책을 많이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 그냥 일단은 많이 읽으니까는 나중 되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조기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은 대충 두 개가 나오는 게 3학년, 6학년, 중학교예요. 아이가 별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뭐 3학년 돼서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 또 어떤 애들은 뭐 5학년 6학년까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은 뭐 그 다음에 뭐 중학교부터 지가 선택하는 거지. 아니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엄마 마음대로 다 해보다가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내 아이니까는 해보겠다 이거지. 안 되는 아이들은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잡아 끌어서 하다 보면은 애들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법칙이 3-6 법칙이 있어요. 우뇌형 아이들은 조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은 3년 후에 망가지고, 좌뇌형 아이들은 6년 후에 망가져요. 근데 이제 망가지는 레벨이 다르죠. 우뇌형 아이들은 망가지면은 대체적으로 ADHD, 경계성 지능, 그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 좌뇌형 아이들은 ADD, 인격 장애, 자기애성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 이런 걸 갖게 돼요.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우뇌형 아이들이야. 그래서 6개월째부터 책 육아를 하고 계속 공부를 시켰다, 또 영어도 시켰다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3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뇌형 아이들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큰 문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좌뇌형 아이들은 그때부터 인격 장애인 현상들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공부를 하니까 계속 시켰다? 그러면은 6살에서 7살 그 이후부터 애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지. 근데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엄마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애가 인격 장애가 생겼는데도 계속 밀고 붙이는 거지. 문해력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책 육아를 하고, 애가 책을 보기 때문에. 한국말이 안 되고 영어를 계속 하는데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밀어붙이다가 3학년 되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3학년, 4학년 얘기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물갈이가 되는 게 3, 4학년 애들.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운해 활동 많이 시켰던 애들은 3, 4학년부터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고, 공부를 계속 시켰던 아이들은 3, 4학년 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학생을 봐. 그러면은 그 지역, 특히 대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오리지널에 있었던 애들은 살아남은 애들이 거의 없고, 외부에서 유입된 애들이 계속 거기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엄마들은 무슨 생각에, 원래 이렇게 했던 애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3-6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기 때 조기 교육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뇌 질환이 생겨요. 그 3-6법칙이 확 맞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근데 여자아이들은 간혹 가다가 그거를 조금 더 오래 버티는 아이들이 있어. 왜냐면은 이 언어 쪽 같은 경우는 여자애들이 조금 더 잘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버티는 거지. 근데 결국은 중학교 때 망가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기 교육이라는 게, 이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어떤 거냐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10개월 있어야 될 아이를 6개월, 7개월에 강제로 끄집어내 가지고, 원래 조산한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부터 걷기를 시작하는 거야. 운이 진짜 좋은 애들은 그거를 버티고 가는데, 그것도 제대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망가지는 거고,
이게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3년 후에 망가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조기 교육이야. 강제로 애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는 거지. 원래 좌뇌는 6살, 7살 때까지 안에서 따로 발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 7살, 8살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강제로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직 태아기에 있어야 되는 그 뇌를 가지고 엄마가 강제로 시키는 거야. 어떤 아이들, 그러니까는 6개월째부터 막 강제로 막 글씨를 읽게 하고 뭐 시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임신한 지 4개월, 3개월 된 애를 끄집어내 가지고 걔를 데리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뇌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야. 지금 유아기 때 유튜브 보면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일시적인 뇌의 역기능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 유튜버들 애들 보면은 이상하게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사라져버려. 애가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 빠른 애들은 더 빨리 문제가 생기고 늦은 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상해져. 그래서 그 영재 뭐라고 하는 애들, 뭐 TV에 나온 애들 있잖아. 얘네들 봐봐. 4학년 이후부터 현황을 알아볼 수 없어. 얘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쫓아가는 거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운해형인지 잔해형인지 어떻게 아냐? 그건 36개월 지나봐야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운해형인지 잔해형인지도 모르고 했다가 얘가 진짜 운이 나쁘게 운해형 아이야. 근데 일찍 시키면은 애들 36개월 이후에 이상해지고 40개월 지나면은 ADHD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미디어 자극까지 들어가면 부스터 작용을 해요. 더 빨리 망가져요. 미디어가 뭐가 있냐? 영어 한다고 틀어주는 거. 그다음에 애들 찡얼거린다고 핸드폰 틀어주는 거. 24시간 TV를 켜놓는 거. 그다음에 패드 학습. 이런 것들이 다 미디어란 말이야. 남자애들은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미디어를 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게임을 하게 돼요. 이 남자애들은 그래요. 게임하게 되는 순간부터 얘는 이제 인생 망한 거야. 보통 자기 주도가 돼 있는 아이들은 게임을 안 해요. 게임할 시간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게임을 해. 안 된다. 그런 거 안 해요. 자기 주도가 안 돼 있고 방치형 육아. 나 엄마가 제대로 육아할 줄 모르고 공부 위주로 시키는 엄마들. 그걸로 실패한 아이들. 또 애들 영어 시킨다고 계속 미디어 보여주는 거. 그러면 애들 미디어 증후군이 걸리고 남자애들은 무조건 게임으로 가게 되면서 애들이 괴팍해져요.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 주도가 안 돼요. 다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공식이기 때문이야. 그 공식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나이대가 좀 다를 뿐이에요. 언젠가는 망가져요. 근데 망가지는 게 이제 늦게 되면은 엄마들은 내가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얘기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요? 그러면은 아직 고등학교가 되기도 전 아이들이야. 그럼 고등학교 들어가서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티처스에 나오는 애들이 그런 애들 아니야. 아, 우리 애가 중학교까지는 전교 1등을 했는데 고등학교 가더니 갑자기 훅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애들 대체적으로 남자애들이 아니라 여자애들이야. 남자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여자애들은 못해도 중학교 3학년까지 버틴다는 거야. 그러다가 중학교 돼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거지. 중학교 때까지 어떻게 암기 유형으로 버텼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이미 잘못된 교육 방법, 학습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고, 대체적으로 그런 아이들 보면은 엄마 주도 학습이 돼 있어. 모든 게 엄마에 의해서 스케줄이 짜져 있고, 그 아이는 엄마가 짜준 스케줄대로 막 한 거야. 근데 우연치 않게 얘가 암기력이 좀 되니까는 버텼는데, 그거마저도 고등학교 때 안 먹히는 거지. 중학교 때까지는 웬만한 유형 암기로 다 버틴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확 범위가 넓어지니까는 유형 암기로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기 교육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특히 선행, 조기 교육 자체가 선행이잖아. 선행은 발달 지형 교육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순차적으로 밟아가서 개념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건너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얘가 개념이 안 잡혔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그러면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 지금 교구학습이나 아니면은 유아기 때 책육아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건너뛰기를 한 거야. 책은 초등학교 때 읽어야 되는데 그걸 6개월째부터 읽혔어. 교구라는 거는 몬테소리나 프레벨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발달 지연된 아이들, 걔네들을 위해서 소근육이 안 좋으니까는 쓴 거야. 그게 교구야. 그런데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블록을 해야지 왜 그걸 교구를 가지고 36개월 전에 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발달 지연이 돼가지고 멀쩡하게 클 애들도 발달 지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블록을 못 만지니까 얘가 맨날 주구장창 교구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교구가 확장성이 없거든. 운에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이어지
이어지는 연계 쪽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교구만 만지던 애들이 초등학교 가서 뭘 하겠냐고. 아무것도 못해. 초등학교 가면 애들 갑자기 뭐 블럭을 만질 것 같아? 안 돼. 초등학교 가면은 못 그렸던 그림을 막 그릴 것 같아? 안 돼. 초등학교 전에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얘는 주구장창 졸라맨으로 그리는 거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맨날 교구 만졌던 애들이 학교 가니까는 막 클래식 블럭이나 막 미니 블럭, 마이크로 블럭으로 뭐 할 것 같아? 안 돼요. 소근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고. 맨날 얹히는 거 하고 뭐 자석으로만 갖다 붙이는 것만 했는데 되냐고. 안 돼. 클레이라는 걸 한 번도 안 만져봤던 애들이 초등학교 가면은 뭔가 막 만들 것 같아?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있는 애들이 있어. 원래 그런 걸 하려고 태어난 뇌를 가졌는데 엄마가 단 한 번도 안 했다가 초등학교 때 그거를 해줬더니 애가 갑자기 시냅스가 연결되면서 빵 터진 아이들이 있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 얘기하는 거 있지.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애는 걔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쩌다가 한 명 있는 이런 애들, 예를 들면서 우리 애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책류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어쩌다가 한 명 있는 아이들. 이게 성공 확률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10만 명이 했으면은 9만 명이 성공을 해야지 성공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만 명이 했는데 성공 확률은 10명, 15명이야. 그러면은 실패 확률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10명, 15명도 원래 영대성을 띠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때 했던 애가 아직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전인지를 봐야 돼. 3, 4학년 이전에는 아직까지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망가지기 직전인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성공 확률이 있다는 거는 얘가 서울대면 서울대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멀쩡한 기업에 들어간 아이들. 이런 애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되면 27이면 27년 전으로 돌아가 봐. 언제야? 지금 24년도인데 1900년대 아니야. 1900년대 무슨 미디어가 있고 뭐가 있었어. 지금하고 완전 환경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 거 자체에 성공을 했다는 애들 자체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인 거야. 진짜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간 애들 거를 인격이 어떨지 몰라. 그리고 무슨 과를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얘가 거기를 졸업하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책류가를 해서 억지로 막 들어갔어. 그래,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삶을도 모르겠고 지금 대학교를 들어갔는데도 엄마 지시 없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들,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 그런 과를 간 아이들, 이런 애들 거를 보면서 하고 있단 말이야. 엄마들이 뭐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뭔가 될 것 같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거를 좀 보고 지금 주변에서 뭐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도대체 롤모델이 누구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이 망한 애들 왜 롤모델을 삼냐고.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야. 이상하게 동시다발로 똑같은 현상들이 애들이 망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롤모델이 그 망한 애들이야. 그리고 그 망한 애들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에다가 그냥 이거 하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막 퍼뜨리는 얘기들, 그거를 그냥 동시다발로 하고 있고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이런 챌린지 식으로 하는 유행성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로 하니까는 문제 생길 때도 동시다발로 터지는 거야. 그게 삼육법칙에 게끔 그 나이 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36개월 전에 조기 교육을 하고 책류가를 하고 영어를 하고 미디어를 보여주게 되면은 얘가 운해형인지 잔해형인지 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경계선을 떨어지게 되니까는 뭐 운해형인지 잔해형인지 나중에 알면 뭐해. 얘가 경계성이고 5살부터는 얘가 ADHD 약 먹고 있는데 그거 알면 뭐하냐고.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12개월 지나서 애를 책을 갖다 줬는데 애가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잔해형 아이야. 이런 애들 책 갖다 주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거기다 보면 내성적이 돼요. 책만 보게 되고 책으로 하루 일과를 정하려고 그러고 책이 없으면 얘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불쌍한 아이가 돼요. 운해형 아이들은 책을 싫어해. 책 던져버려. 책으로 읽으라고 했더니 책으로 집 만들고 있어. 이런 아이들은 책을 없애버리고 빨리 운해 괜찮은 걸 빨리 찾아주는 게 좋은 거지. 이 잔해형 아이들은 빨리 책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도 운해 활동을 조금만 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야 아이가 사고력이 생기거든. 아니면 애들이 고지식해져요. 그러니까는 테스트하는 거는 12개월에 애들 책을 갖다 주고 애들이 책을 좋아하는지 책을 던져버리는지 그걸로 일단 기본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책을 애가 좋아하고 책만 찾다 그러면 얘가 위험한 아이야. 책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야. 이런 애들은 책을 빨리 치우고 운해 활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고, 책을 막 던져버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니까 활동적인 걸 많이 해주면서 집에서 소근육 활동들을 많이 해주다 보면은 운해가
굉장히 IQ가 높아지면서 사고력이 충만한 아이가 되는 거죠. 운의 IQ가 높아지게 되면은 사고력끼리 높아지니까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거고, 자네형 아이들은 사고력을 많이 키워주면은 학교에 가가지고 원래 공부 머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그 사고력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애들이 한글 읽는다고 막 미친 듯이 하고 그걸 자랑 삼아 블로그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인스타 올리는 것들은 엄마들이 좀 또라이들이야. 정신 나간 엄마들이란 말이야. 애들 학대하면서 그걸 즐기는 거야. 그냥 애들을 장난감? 살아있는 장난감, 인형 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 왜? 자네형 아이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눈으로 보는 발달이 보이니까는 재밌는 거야. 놀이하는 거야, 놀이. 그러다가 나중에 고장나면은 버려요. 농담 같죠? 진짜예요. 첫째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잖아. 그럼 둘째로 또 해보는 거야. 원래 살아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재밌거든. 그거에 지금 학군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비학군지에서도 애가 만약에 되잖아. 그러면은 그 비학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는 그게 행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삼육법칙에 의해 가지고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40개월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좌뇌형 아이들은 6살 이후에 발생되게 되니까는 그때 이제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지. 그런 거야. 36개월부터 시작됐으면은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나한테 전화 오는 거고, 빠른 아이들은 7살 때 전화가 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운해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지가 알아서 6살, 7살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떼었어. 집에 책도 없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운해가 충만한 아이들이니까는 그냥 냅둬도 얘네들이 하루 일과에 그냥 심심할 때 책을 보는 거지, 책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막 책 보라고 엄마가 하도 싫어 나 만들기 그리기 할래 이런단 말이야.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거든. 그런 애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집에 만약에 운해형 아이인데도 책을 막 500권, 1000권씩 배치를 해놓잖아. 그러면 이런 애들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제대로 운해가 성장을 안 하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거 알고 계시고, 이게 삼육법칙은 공식이에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조금 늦게 터질 수도 있는데 문제 현상은 3, 6에 맞춰가지고 터져요. 근데 엄마들이 그게 문제 현상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지. 공부만 잘하면 아이들이 인격장애나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데도 밀고 나가는 엄마들 보면은 엄마도 똑같아. 애가 막 사고 쳐도 공부만 잘하잖아. 그러면은 그 엄마들도 똑같은 마인드 가지고 성격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 현상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원래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아들 딸을 뭐라고 안 해요. 정가 10범, 13범, 15범, 18범 이런 사람들이 애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고 뭐라고 안 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엄마가 자기애성 인격장애 소시오패스면은 애들이 이기주의, 개인주의인 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제가 하는 운해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폭넓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인격 장애가 있는 엄마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인격 장애가 있는 엄마의 애랑 우리 애랑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말을 해도 안 먹히거든. 이 엄마들은 이제 정신 상태가 썩었기 때문에, 인격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에서 인격 장애가 있어서 자기 애가 당하는 거는 고소 고발을 막 하는데 자기 애가 한 거는 신경을 안 써. 그런 인격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고, 그런 엄마들이 선생들을 괴롭히고 선생들을 자살로 몰게 하고 우리 애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쓰레기들이 있단 말이야. 쓰레기 같은 엄마들이 있어. 괜히 하는 소리.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있고요. 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엄마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런 엄마들이. 아무래도 말이 안 먹히는 거지. 네,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뇌는 공식이에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이런 조기 교육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듯이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문제 현상으로 생기는 것들이 다 공식이에요. 알고 계시고, 제가 이쪽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언젠간 터지거든. 그게 못해도 중학교 3학년 이전에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늦게 터지면 늦게 터질수록 복구 방법이 없다는 거야. 특히 중학교 때 터지면 복구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거 그대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고, 빨리 터지면 빨리 터질수록 그게 엄마가 자각을 하면은 그나마 복구가 완전 복구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회복은 되는 거야. 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번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